한때 나는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곤함을 쉽게 느끼는 체질로 되었다. 이렇게 저조한 건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 했다. 그래서 시작된 나의 여정은 사실 면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면역력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이 질병을 예방하고 싸우는 능력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식품과 생활 습관이 어떻게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식품 측면에서 뉴트리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들은 대체로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추천했다. 예를 들면 베리류의 과일들, 특히 블루베리와 라즈베리 같은 것은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하다고 했다. 또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물론 단백질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기에 나는 특히 생선, 두부, 콩류 같은 식품을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단백질들이 체내 T세포 생산을 증가시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 다음은 생활 습관으로 눈을 돌렸다. 운동이 면역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아침 러닝, 저녁 요가와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도 나의 기분을 크게 전환시켰고 동시에 면역 체계도 강화되었다. 자연과의 접촉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습관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면역력을 개선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주말마다 등산을 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야외 활동 덕분에 나는 자연의 신선한 공기와 햇빛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명상과 심호흡 운동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 했다. 결국 나는 식품과 생활 습관의 균형을 맞추면서 면역력을 점차 향상시킬 수 있었다. 주기적으로 펼쳐지는 이 전투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식품과 생활 습관은 결코 하나의 단편적 측면이 아닌 함께 작용하는 일련의 시스템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건강한 삶이라는 여정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작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면역력에 관한 전설적인 비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비법을 얻게 되면 병에 걸리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로 찾아왔지만 비법을 제대로 전수받은 사람은 극소수였다.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 중에 허구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비밀스러운 전설에 따르면 그 비법의 주인공은 한 노인이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반소매 옷을 입고 다녀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호랑이가 출몰하는 숲에서도 안전하게 다녀왔다는 그 노인. 모든 주민들은 그가 알고 있는 비법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노인은 좀처럼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하나가 노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할아버지, 제발 저에게도 면역력 증진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다. 좋다. 하지만 이 방법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 꼭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거라. 그렇게 소년은 노인에게서 비법을 전수받았다. 하지만 비법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고 빨리 걷기를 한 후 웃으며 10명의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거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이라네. 소년은 그 방법을 그대로 실천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신기하게도 소년은 한 해, 2해가 지나도록 병에 걸리지 않았고 점점 더 건강해졌다. 이 소문은 금세 마을을 넘어 도시와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이들은 노인에게 직접 찾아가 같은 방법을 전수받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의 힘이 불가사의한 효과를 끼친 것이라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노인은 몇 해 뒤 단 한마디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진실과 허구는 믿음의 차이 속에 존재한다네. 소녀는 그 이후로도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과정을 지켜나갔다. 어느새 그도 노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법을 전하는 전승자가 되었다. 그 비법이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중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어떤 질병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을 마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른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10가지 식품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를 소개합니다.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특히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러한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한 줌의 블루베리는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에 추가할 수 있어 맛있게 면역력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금치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C와 비타민 A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량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시금치의 철분은 혈액 건강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요거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결국 이는 면역 체계의 상당 부분이 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설탕, 저지방 요거트를 선택하여 건강한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늘을 들 수 있습니다. 마늘은 강력한 향뿐만 아니라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사용해도 좋으며 독감이나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염 및 항산화 특성 덕분에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로 마시거나 요리의 향신료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 식품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하루에 한 줌의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으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두세 잔의 녹차를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해바라기 씨를 추천합니다. 이 씨앗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면역 체계의 기능을 촉진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샐러드나 오트밀에 뿌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케일이 있습니다. 케일은 비타민 A, C, K가 매우 풍부하여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케일을 샐러드로 먹거나 스무디에 넣으면 면역력 증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식품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 및 비타민 K의 높은 함량으로 면역 체계를 지지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찌거나 살짝 볶아 먹으면 좋은 영양분을 유지하면서 맛있는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식품들이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식품만을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식품을 조화롭게 섭취하여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이 10가지 식품을 일상에 도입하면 놀라운 면역력 향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가을이 다가오고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면서 나무들은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변화를 많은 사람들은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청객,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코가 간질간질하고 눈이 가렵고 무엇보다 멈출 줄 모르는 재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연요법을 통해 알레르기 시즌의 고통을 덜어낸 한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무미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레르기에 시달렸습니다. 가을이 되면 특히나 심해지곤 했습니다. 병원에선 매번 알레르기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무미 씨는 점점 약을 먹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책을 뒤져가며 그는 여러 가지 자연요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로컬 벌꿀 섭취였습니다. 지역의 꿀에는 꽃가루가 포함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조금씩 적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한 스푼의 벌꿀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다음은 네티팟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약과는 낯선 이 용기는 물과 소금을 섞은 용액으로 코 점막을 세척하는 도구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코가 훨씬 뚫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자주 먹기로 했습니다. 무미 씨는 매일 아침 키위를 하나씩 먹고 오후에는 브로콜리를 찐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저녁에는 천연 허브티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요법을 3개월 가까이 꾸준히 시행한 결과 무미 씨는 알레르기 시즌에도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알레르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 증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미 씨는 자신이 경험한 자연요법의 효과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친구들에게 그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면 시도해보기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여전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자연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알레르기 시즌 무미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요법이 하나의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습관과 자연요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희망을 준 것입니다.